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인구 4천만 명 중에 한 명이 각자 다 이번 분쟁의 피해자예요. 네, 오늘의 주제는 한전과 한수원, 모회사와 자회사의 다툼, 그럼 전기비는? 이란 주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전과 한수원이 다툼이 있는데 1조 원대 아랍에미리트 원전 추가 공사비를 놓고 협의가 공전돼서 국제적인 소송을 가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살짝 보면은 한국전력이 그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4개를 지었습니다. 4개를 지은 공사가 끝나서 원자력 발전소 돌아가고 있는데 공사비가 정산이 안 된 게 있었나 봐요. 한국수력원자력이라고 여기서 공사 관련된 비용 1조 4천억 원을 정산해 달라고 한전에 요청한 겁니다. 자, 공사비 정산 관련된 미청구 공사인데요. 한전은 못 받은 돈을 아랍에미리트에 달라고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한수원은 일단 한전 니네가 좀 주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전력의 100% 자회사입니다. 100% 자회사가 모회사한테 돈 달라고 소송 건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고요. 이미 계약서를 쓸 때 이런 문제가 있을 거를 대비해서 우리 각자 이견이 있으면은 런던 국제중재법원에서 법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조항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런던에서 서로 소송을 하기로 했고요. 각자 로펌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거 뭐 내막이나 누가 이길 건지 이런 건 사실은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지만 전 더 모르겠죠. 그러니까 법적인 건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야 되는데 확실한 거는 1조 4천억 원이라는 돈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자, 1조 4천억 원. 이 손실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 되겠습니다. 미청구공사는 자산이에요. 회사가 자산이고요. 초과청구공사는 부채입니다. 미청구공사는 내가 공사는 다 했는데 배 조선소 같은 경우 배를 다 만들었는데 돈을 못 받은 거예요. 이런 거를 자산으로, 돈을 못 받은 건데 자산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초과청구공사는 돈은 받아놨는데 공사는 아직 안 한 거예요. 이게 의외로 자주 있는 일입니다. 회계적으로는 맨날 있는 거고요. 이슈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게 조선사나 건설사 분식회계했다고 사고 터지잖아요. 통상 부실을 이 미청구공사에다가 많이 숨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 미청구공사 회계 관련돼서 뭐 실무자가 아니라서 제가 좀 뜨문뜨문 아는데요. 전혀 모르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간략하게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은 정상적인 사례 중에서는 공기를 앞당긴 경우가 있어요. 건물을 지어달라고 건설사에 요구한 데서 우리 내년 3월까지 완공시켜 주세요라고 주문을 했는데 뭐 3월이 아니라 12월에 건물을 다 지은 거예요. 다 지어놨는데 업체에다가는 3월에 완공해 주기로 했으니까 공기를 앞당긴 경우에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도 3월까지 해달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재무제표상으로 미청구공사 계정이 남게 되고요. 비용 집행을 먼저 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파트 단지를 1단지, 2단지를 짓는데 같은 건설사가 짓는다고 쳤을 때 1단지랑 2단지랑 주문한 데는 다르잖아요. 주문한 데는 다른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1, 2단지 한 번에 하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1단지 하는 김에 2단지 공사도 미리 해놓은 거예요. 공기를 앞당긴 건 아닌데 특정 공사를 미리 해놨는데 이거 당연히 내 편 이상 한 거니까 비용 달라고 못 하잖아요. 이렇게 비용 집행을 먼저 한 경우가 있고요. 요거부터 조금 슬퍼지는 경우인데요. 진행률 관련 이견이 있을 경우에요. 공사를 우리가 건설사나 조선사는 모든 건물이나 배를 다 완공한 다음에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돈을 받거든요. 우리 아파트 분양받을 때도 보면은 뭐 계약금 내고 중도금 1차, 2차, 3차, 4차, 5차 잔금 이렇게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설사도 그 돈을 나눠서 받아가는데 건물을 지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야 우리 60% 지었으니까 60% 돈을 줘 이랬는데 이렇게 공사비 줄 때서 와서 보니까 야 반밖에 안 줬네 반만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 이때 싸울 수도 있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 지으면 받을 돈이니까 이런 진행률 관련 이견이 있을 때 미청구공사라는 계정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직 미청구공사는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돈이거든요.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안 쌓아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실이 한번 터지면은 엄청나게 크게 터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여기부터 조금 슬픈 경우예요. 자, 이제 공사비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공사비를. 예를 들어가지고 분양업자가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업자도 그 계약금도 못 받고 중도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차피 청구해도 쟤네 돈을 안 달라고 할 테니까 괜히 청구해서 못 받은 거면은 골치 아파지니까 청구를 안 하고 뒤로 미루는 거예요.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마 이번 사례 같은 경우가 그럴 것 같은데요. 저가 수주였던 경우나 그러니까 처음 들어갈 때부터 적자를 보게 되어 있었던 공사였거나 들어갈 때는 적자는 아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가율이 올라가서 적자나게 생긴 경우 돈은 나갔는데
청구를 못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미청구 공사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완전 분식회계로 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처리 못하는 비용들을 일단 여기 때려 넣는 거예요. 그냥 미청구 공사로. 그랬다가 나중에 터지는 거죠. 뭐 초과 청구 공사는 일단 받은 돈 선수금인데 뭐 부채 항목이라서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거 이제 이자도 안 나가고 좋은 부채여가지고 요거는 뭐 저도 뭐 여기 깊이 있게 이건 스터디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한전 한수원 사건의 자세한 내막은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잘 모르는데 뭐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모르는 이유를 살짝 설명드리면은 이게 한국수력원자력에 나온 건데요. 진행률 미청구 공사 공사 미수금은 원래 공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공시를 생략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여기는 한국전력인데요. 한국전력은 아예 더 디테일하게 적어놨어요. 원전 사업 뭐 등등등 해가지고 발주처가 공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등등등으로 해서 한국수력원자력도 공시를 안 하고 한국전력도 공시를 안 했고, 사실은 이런 거 공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워낙 국제적인 일이고 이래서 제가 더 알아볼 것도 없는데 친절하게 알려주질 않아가지고 저도 그냥 여기까지요. 단 이런 아랍에미리트 공사 관련돼서 지체 상금에 대한 협상 진행 중이며, 근데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전도 잘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아는 거는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100% 자회사라는 거예요. 이런 미청구 공사 관련된 것들이 많이 발생해요. 많이 발생하는데 요번 경우에 조금 특이한 거는 100% 자회사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한국수력원자력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대 주주가 한국전력공사인데 100%를 갖고 있어요. 한국전력은 한국산업은행이 32.9%, 대한민국 정부가 18.2%, 그래서 51.2% 갖고 있는데, 이 100% 자회사라는 건 아까 미청구공사랑 다른 결로 횡령 배임 이런 이슈가 벌어질 때 단골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100% 자회사는 내 것인가 아닌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실수하다가 100% 자회사의 자산을 마음대로 건드렸다가 이제 횡령 배임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0% 자회사의 수익은 내 것인가 아닌가라고 물으면 또 고민스러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 회사가 얼마 번 거 내 거 같은데 이 회사가 별도로 뭐 버는 수익 같은 게 내 건가? 이게 결국은 뭐 법인격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저도 뭐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법인격이란 문제도 있고 세금 문제도 있고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100% 자회사니까 내 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행동하다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가지고 뭐 부당 내부 거래 관련 이슈도 있고 하여간 공정에서 손보일 거긴 한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번처럼 100% 자회사와 모회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공동 작업도 정산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자, 수익과 손실을 모회사가 임의로 처리한다면, 아까 제가 뭐 자산은 누구 거, 수익은 누구 거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수익과 손실을 100% 관계이기 때문에 대충 처리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간단한 예로 한국수력원자력도 꽤 큰 회사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소비재가 아니니까 안 마주쳐서 그렇지 매출액이 몇십조 단위 될 거야 아마 여기도. 자, 이렇게 큰 회사를 보고 돈을 빌려준 누군가가 있어요. 돈을 빌려준 누군가가 있는데 이 회사가 수익 관리 안 하고 100% 모회사로 다 떠넘겨주면은 이 사람들 돈 빌려줬던 사람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또 돈 빌려준 거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면은 직원들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한수원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공기업도 성과급 있잖아요. 나도 성과급 좀 받아보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수력원자력의 수익이 잡혀야 될 거를 100% 사이라고 해서 한전이 땡겨갔어요. 그러면은 한수원에 일하는 직원들은 회사 수익 안 났으니까 성과급 없다 그러면 거꾸로 한전은 한수원에서 일을 다 한 건데 수익을 100% 땡겨온 것 뿐인데 직원들이 돈 벌었으니까 성과급 달라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심하게 얘기하면은 한수원에 납품한 업체들 대금 문제. 왜냐면은 한전의 100% 자회사인 한수원이 지금 1조 4천억 원의 미수금이 잡혔지만은 이 돈을 한수원이 100% 자체에 집행했으면 괜찮은데 한전이 한수원에 일을 줬던 것처럼 한수원도 누군가한테 일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을 줬으면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거긴 심지어 100% 지분이 아니라 지분 관계도 없다 치면은 당연히 돈을 줘야 되는데 한수원은 100% 지분 관계가 있다고 돈을 못 받아오고 밑에는 돈을 다 주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이게 또 아까 세금 문제 얘기 드렸는데 만약에 이런 악용 사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모회사는 적자고 100% 자회사가 흑자예요. 흑자면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적자면 세금을 안 내도. 그래서 100% 자회사가 흑자를 안 내고 수익을 땡겨가지고 모회사로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모회사도 본전, 자회사도 본전. 그러면 세금을 어디로 가는 거죠 이게? 이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100%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100% 자회사들이 일반 기업들에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너가 존재할 경우에는 유도리 있게 처리가 돼요. 오너가 방향성을 잡고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양해가 불가능해요. 왜 안 되냐면은 당장 사장들 연임이 오너가 없잖아요.
일반 기업은 오너가 있으니까 100% 자회사 회사에서 오너가 시키는 대로 좀 적자가 났더라도 오너가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나 당장 연임해야 되고 연임 안 하더라도 이거 내가 낸 손해가 아닌데 나중에 가서 누가 어디 사장으로 있을 때 엄청 적자가 났대더라 이런데 명예가 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과 한수원의 관계가 이번 일은 좀 특이하게 됩니다. 이 가끔 문제되는 두 가지 이슈가 동시에 걸려버린 거예요. 미천구공사라는 부분이랑 100% 자회사라는 부분. 거기다 또 더 복잡한 거는 차라리 공사비가 그냥 맹탕에 허당으로 못 돌려받게 망했으면 괜찮은데, 거래 상대방이 안 망해. 아랍에미리트 여기 엄청나게 돈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상대방은 돈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에 있는 국가고, 우리나라도 차라리 민간 기업이면 또 모르겠는데 이 약간 원전 사업도 국가 대 국가로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끼워가지고 조금 애매해요. 이거 받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근데 이런 것들이 민간 기업들에 또 의외로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도 첫 해외 원전 사업이잖아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첫 번째부터 수익 낼 수 없으니까 시행착오도 겪을 겸 조금 저가 수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기업 수장들은 나의 미래와 기업의 미래가 동일하질 않잖아요. 당장 내가 있을 때 수익 나고 내가 있을 때 잘해가지고 연임도 하고 명예도 쌓고 이러면 좋은데, 야 내가 그거 아랍에미리트 원전 적자 보면서 욕 엄청 먹어가면서 해놨어가지고 나중에 회사가 잘 됐다 이런 게 사실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해외 원전 수주했다고 큰소리 뻥뻥 쳤는데 적자 난 거 가지고 화를 내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또 약간 이해 가요. 이거 첫 해외 원전에서 손실이 난 거 약간 이해 가고, 100% 모자 회사가 싸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조금 가는데, 이게 지금 국제 분쟁까지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정치적 해결을 해도 문제 소지가 있어요. 정치인 누군가 나서가지고 야 이거는 한전이 얼마 손해보고 한수원이 얼마 손해보는 걸 하자라고 정해주기도 그렇고, 또 이런 정치적인 거는 또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가는 상황이 조금 이해는 갑니다. 생각해보면은 한전이 하는 말대로 힘을 합쳐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받아오는 게 베스트긴 해요. 베스트긴 한데 저부터도 가능성이 약간 갸우뚱하다 보니까 애매한데, 이게 또 지금 법적 비용을 쏟아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둘이 싸우는데 돈을 쓴단 말이에요. 한전이랑 한수원이 그냥 말다툼하는 게 아니라 런던 가서 소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해봐야 되는 게, 한전이랑 한수원이랑 법적 다툼 비용은 누가 내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이게 각자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기면은 이긴 쪽 소송 비용까지 진 쪽이 다 부담하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소송하는 거예요. 나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야 우리가 이기면 비용 다 쟤네가 낼 거니까 어떤 변호사를 쓰든지 이겨보자 라고 막 덤비는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한전이 이기면 비용은 한수원이 낼 거예요. 한수원이 이기면 비용은 한전이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수원은 한전의 100% 자회사예요. 만약에 한수원이 졌다고 쳐보자는 거예요. 한수원이 졌더니 한국전력의 소송 비용까지 한수원이 다 지불해줬어요. 그랬더니 손실이 한수원에 막 잡히는 거예요. 근데 한수원은 아까 우리 한전의 100% 자회사라 그랬잖아요. 한전이랑 한수원 소송 비용을 한수원이 다 내서 한전은 살아남은 것 같은데 결국 돌아서 한전 손실로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한수원이 이기면은 큰일 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수원이 이기면은 소송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한수원이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1조 4천억 원을 한전이 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한수원이 이겨가지고 한전이 소송 비용에다가 1조 4천억까지 물어줬어. 그랬더니 한수원 수익이 엄청나게 잡히겠죠. 한수원 수익이 엄청나게 잡혀가지고 한수원의 수익은 한전으로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 같은데, 한전이 낸 비용은 누구한테 받아오는 거죠? 한전의 대주주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전이 소송을 지면 한수원은 돈을 번 것 같지만, 한수원이 돈을 번 만큼 한전이 손해를 보는 거고요. 한전이 손해를 본 만큼 대한민국 정부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손해를 보면은 이게 지금 결국 돌고 돌아서 한전이 이기냐 한수원이 이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1조 4천억 돈을 안 받아오고 못 받아오면은 1조 4천억도 날라갔는데 소송 비용도 모두 한전 비용이라는 거예요. 한전이 이기든 한수원이 이기든 다 한전 비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한전 비용은 결국 한전 대주주인 산업은행이랑 대한민국 정부인데,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정부 100%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소송 비용 다 대한민국 정부가 내는 거잖아요. 야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 그럼 이제 대한민국 정부랑 한전으로 가보자. 좀 전까지 한전이랑 한수원 얘기했잖아요. 한국전력의 최대 주주가 대한민국 정부래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인구 4천만 명 중에 한 명이
각자 다 이번 분쟁의 피해자예요. 만약에 소송 비용 제가 계산하기 편하게 400억으로 잡았다. 법적으로 이 정도 나올 거라고 본 게 아니고요. 그냥 4천만 명에 계산하기 편하게 400억으로 잡아봤습니다. 또 1조 4천억이니까 400억 정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 모르겠다. 여간 소송 비용을 400억 잡으면은 이게 1인당 1,000원이에요. 1,000원. 1인당 1,000원인데 우리가 한국전력의 지분율을 51% 갖고 있으니까 국민 1인당 510원짜리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당 510원이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2,000원짜리인데 2,000원짜리. 2,000원 뭘 할 거 없나? 2,000원짜리 영화인데 영화라기보다는 이 뉴스가 4인 가족 기준 2,000원짜리라는 겁니다. 뭐가? 한전이 손실 보는 건지 한수원이 손실 보는 건지를 정하기로 한 거예요. 야, 1조 4천억 누가 부담할 건지를 정하지 않은데 2,000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2,000원을 들여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손실이 정해지면 달라지는 거는 없어요. 소송 비용만 나가는 거예요. 그냥 2,000원 인당 500원. 인당 500원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한전이냐 한수원이냐를 따지는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돈이 2,000원 나가는 거예요. 소송 비용이 그냥 400억 기준으로. 자, 이거 보니까 전 전기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내 돈 나가는 거.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전력을 갖고 있으니까 내 주머니냐 아니면 51%짜리 주머니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전기료를 올리면은 당장 내가 매달 전기료를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이게 결국 한전이라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진 회사로 가는 거니까 52% 돌려받는 거잖아요. 한전이 돈 벌면은. 거꾸로 전기료를 안 올리고 버팅겨서 내 주머니에서 당장 돈은 안 나갔단 말이에요. 돈은 안 나갔는데 한전 지분을 정부가 51% 들고 있으니까 한전 손해난 거에 51%가 내 손실이에요. 자, 근데 이게 웃긴 게 조삼모사랑 좀 달라요. 조삼모사는 내 돈 나가고 내 돈 들어오고가 일치해야 되는데 정부가 51%밖에 안 들고 있는 한국전력이 손실 보는 게 좋은 결론일 수 있는데 이게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회계가 원래 좀 어려워들 하시잖아요. 회계도 어려워하고 이게 저도 그런데 큰 회사들 회계 재무제표를 보면은 저도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대략 그렇다 정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전력도 연결 재무제표, 개별 재무제표 가지고 복잡한데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한전 자산이 연결로 200조 원입니다. 200조를 살짝 풀어보면은 한국전력이 국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보유한 설비 규모가 200조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시 대한민국 국민 4천만 명으로 나눠보면은 국민 1인당 전기를 소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비 투자가 500만 원 정도 되어 있다는 거예요. 500만 원. 자, 이게 500만 원인데 자본 부채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3대 7 정도 잡으면은 그러니까 500만 원이 필요했는데 내 돈 150만 원에 350만 원 빌렸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분율 51% 감안하면은 75만 원 정도 국민 1인당 한국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75만 원을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돈 75만 원에 다른 사람 투자 75에 350 빌려서 4천만이 했더니 한전이 생겨난 거예요. 200조 원이라는. 이 엄청난 200조라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 1인당 17반 75만 원 썼다는 거죠. 자, 그런 한전이 몇 년 전입니다. 21년 말까지만 해도 연결 부채가 총 145조 원인데 아까 부채 중에서 뭐 초과청구공사처럼 선수금 받은 것도 있잖아요. 자, 그런 건 이자가 안 나간단 말이에요. 자, 부채 145조 원 중에서 이자가 나가는 부채가 80조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유가도 막 튀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발전 단가 인상 요소가 있었는데 전기료 인상을 안 하고 버텼어요. 국민들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뭐 코로나로 일도 못 하고 있는데 전기비가 올라가고 어쩌고 하고 또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전기요금 올리자 하면은 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입 닫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1년도에 6조, 22년도에 32조, 23년도에 4조 원 정도 영업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1년 말에 금융부채가 80조 원이던 게 2년 9개월 만에 금융부채가 132조 원으로 늘어버린 거예요. 이자 나가는 돈이 이렇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자기 자본, 우리 아까 1인당 뭐 75만 원 얘기했잖아요. 그 돈이 65조 원 모여있던 게 39조로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자, 손실이 우리 엄청나게 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기비 아꼈던 거는 한 25조 원, 26조 원 정도 된다. 왜냐하면 한국전력도 기업이다 보니까 뭐 판관비를 비롯한 금융비용 등도 발생합니다. 자, 이거를 따졌더니 누적 손실은 37조 원 증가했다는 거예요. 야, 부채가 52조 원 증가하면은 국민 1인당 빚이 130만 원 늘어난 거예요. 우리 모두 부채가 막 늘어나 본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면은 그 다음으로 이자가 무진장 늘어납니다. 이자가. 자, 한국전력은 금융수익에 보면 배당금도 금융수익으로 잡아놔가지고 연결로 해서 봤을 때 이 기간 동안에 금융비용이 계속 늘어나요. 금융비용은 간단하게 빌린 돈에다가 금리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한국전력은 그나마 장기 차입을 많이 해놨어요. 이 어차피 설비라는 게 투자하고 회수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기 차입을 했기 때문에 금리 변화 영향이 좀 천천히 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자가 1조 원이 아니고요. 이자가 늘어난 금액이 1조 원씩 늘었습니다. 21년도에 이자를 2조 원 냈던 게 22년도에 3조 원 냈고요. 23년도에 4조 원 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자 비용한 게 아니라 금융비용, 금융수익 차감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간 돈이 4조 원이라는 얘기인데, 금융비용이 1년에 1조 원 는다는 얘기는 1년에 전기료를 1% 올려도 감당이 안 돼요. 1% 넘게 올려야 돼요. 이 정도로 엄청난 돈이야. 또 여태까지 억억 조조 그러다가 1%라고 하니까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시는데, 이게 전기비를 1%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발전원가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많은 비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이자 때문에 전기료가 1%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1% 올리고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1%. 이것도 알아다시면 1조 원을 나누면은 1인당 25,000원이에요. 1년에. 이자 증가분만, 전기료가 아니라 이자 증가분만 25,000원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10만 원이에요. 많은 분들 야 전기 그거 다 산업용으로 쓰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대충 보면은 산업용이랑 일반용이랑 반반이에요. 물론 일반에서도 뭐 주택이냐 상가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은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따져가지고 인당 25,000원씩 이자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물론 1년이긴 합니다만. 자, 한전 부채 내고 금융비용 느는 게 막 다른 나라 얘기처럼 막 들을 게 아니라 이게 당장 우리 이야기예요. 이거 나중에 한전 넘어지면 정부가 다 메워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 세금 문제라서 집중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게 금리 인하기라 다행이에요. 지금 부채가 늘어나서 1조였잖아요. 금리가 1% 올라가면 또 이자가 1조 원 늘어요. 지금까지 막 억억 조조 그러니까 별거 아니고 뭐 몇만 원, 뭐 인당 25,000원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관리해야 돼요. 뭐 당장 DSR이니 뭐니 개인들 대출에는 막 여러 지표들이 들이대지잖아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다만 한전 같은 공개 기업은 정부 보증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막 부채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자율이 막 올라가진 않는데, 지금 이미 연결로 부채 비율이 500%가 넘어갔어요. 우리 IMF 때 막 200% 넘어가면 엄청나게 큰일 나는 것처럼 했잖아요. 지금 한국전력 부채 비율이 500%가 넘어갔습니다. 이게 냉정하게 판단해서 들이대면은 시장 금리가 안 올라가도 부채 비율 올라간 것 때문에 한전 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전기료 딱 맞춰놔도 부채가 늘어나고 이자가 늘어나면은 비용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불신이 생겨버리면은 발전원가 변동이 없어도 1인당 전기료가 무진장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채를 상환냐, 한전 부채 비율 500%니까 부채 비율 낮추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발전 원가가 뭐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거 없이 현상 유지를 위한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4인 가구 기준으로 1년에 10만 원씩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한전과 한수원의 싸움, 소송 비용 얘기 다 우리 돈이라 그랬잖아요. 강 건너 불구경할 게 아니라 제가 정치적으로 해보면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사실은 국민적으로 야 이거 정치권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생겨야지 정치인들이 나서잖아요. 그리고 뒤에 얘기드렸던 것처럼 전기료도 현실적으로 사실 많은 원칙들 만들어 놨어요. 뭐 원료가 연동제니 뭐니 해서 많은 방법들을 만들어 놨지만 그게 이번에 무용지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 전기료 관리 방안 플러스 전기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야, 나 아는 사람 한전에 있는데 땡긋땡간 놀면서 돈 엄청 받아가더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 부분은 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모르겠지만, 이런 정치적 해법과 현실적 전기료 관리와 공기업 효율화 방안을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거. 말은 되게 쉽게 했는데 되게 어려운 얘기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관심이 없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제가 어디 높은 자리 간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고, 사실 그 누가 와도 완벽한 해법을 제시 못할 문제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은 안 건드려요. 왜냐면 폭탄이니까. 이거 건드려서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전기료를 올린다 그러면 국민들 안 좋아하겠죠. 공기업 효율화 하면은 일부 국민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한전에 있는 직원들 반발 엄청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가급적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아니지, 안 건드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안 건드리는 사람들이 편해요. 그래서 우리 건드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런 폭탄 해체 안 하면 터지거든요. 이거 뭐 저 나라 이름에 그렇지만은 이런 남미나 어떤 나라들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막 전기료 안 하고, 뭐 미국도 그런 사안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막 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리면은 전기 끊어지고, 한전 같은 회사를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 제가 아까 계산해 드렸잖아요. 국민 1인당 뭐 100만 원씩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내고도 투자도 받고 돈을 빌려와야지 이런 회사를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문제가 안 생기게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